지금부터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의 일상생활을 저희가 지켜볼 텐데요. 조 박사님께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점이 뭔지, 또 잘못하고 있는 점은 뭔지 매 눈으로 좀 관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상을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이윤정 씨입니다. 분리수거를 할 모양인데요. 그런데 오른손이 조금 불편하신 것처럼 보이시네요. 그렇죠. 네. 살짝. 네. 조심조심 종이박스를 옮기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데요. 다리도 조금 불편하신 것 같고. 아, 다리, 그러시네요, 지금. 잠깐의 움직임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윤정 씨. 휴식도 잠깐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방에 씻는 것도 너무 힘들죠. 손이 불편해서, 오른손이 불편해서 양말 신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외출하기 싫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도 아이고. 한쪽 팔다리가 불편하시면은 사실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렇죠. 사는데 제약도 많고. 맞습니다. 네, 저러실 수 있죠. 뭐 당연히 누구 만나는 것도 싫으실 그렇죠. 거고요. 맞습니다. 네. 분리수거를 위해 모아둔 재활용 쓰레기를 옮기려는데 야속하게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종이박스. 아, 이거 뺄까? 쉽고 간단한 일조차 고난의 연속인데요. 결국 나눠서 들기로 한 윤정 씨. 모든 일상이 그녀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면 더 큰 난관에 부딪히고야 마는데요. 평지를 걸을 때는 좀 괜찮은데요. 계단 내려갈 때는 넘어질까 봐 조심조심 내려가는데도 잘 넘어져요. 아이고. 그렇죠. 오른쪽 다리도 불편하면 넘어질 수 있죠. 분리수거 중에도 마비가 있는 오른손은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으로만 고군분투하는 윤정 씨. 팔이 그러니까 물건 버리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대 후반에 뇌경색이 2번 왔었어요. 아이고. 30대 후반에요? 늦게 간 것 같아요. 골든타임을 놓쳐갖고 좀 마비가 온 것 같아요. 오른쪽 팔은 못 쓰게 되더라고요. 모야모야병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도 좀 어눌해졌고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래요. 모야모야병 많이 듣긴 했는데 어떤 병인지 지금 잘 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 시절부터 보통 시작을 하고요. 예. 머릿속에 이제 주요 큰 뇌혈관들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막혀가는 질환입니다. 그래요? 예. 정말 무서운 병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처럼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위험성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예. 네. 부모님도 두 분 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오빠도 뇌경색이 걸렸어요. 근데 저도 역시 똑같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었는데 너무 젊었을 때 와서 잠 안 오고 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며 화려한 싱글을 보내던 30대 후반의 어느 날 2번의 뇌경색으로 윤정 씨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이때가 좋았는데 그립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많이 그립고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런 좌절감을 느끼십니다. 왜 그 그렇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유전적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물려받게 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심리적으로도.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걷기 운동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는 윤정 씨.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살찌면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무작정 걷기만 했어요.
평지를 걸을 때도 자꾸 넘어지고 그래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운동해야죠, 열심히.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90kg까지 늘어난 체중. 윤정 씨는 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한쪽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장기간 걷거나 운동을 하게 예, 되면 예. 좌우로 같은 힘이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자세가 틀어지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걷게 되면 이제 그런 관절 통증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요. 엄청나게 올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건강을 위해 쉬지 않고 걷는 윤정 씨.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멈췄는데요.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다름 아닌 횡단보도? 아직 초록불이지만 윤정 씨는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예전엔 뛸 수가 있었는데 뛸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게 더 편해요. 이전과는 달라진 몸 상태 때문에 평범한 일상도 편하게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린 그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지만 이따금 찾아오는 억울한 마음은 윤정 씨를 괴롭힙니다. 나름의 노력으로 버틴 지난 시간. 윤정 씨 건강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하고 계세요. 있네요. 네. 고지혈증, 협심증, 고혈압이 심해졌을까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하느라고 힘드셨죠? 네, 좀 힘들었어요. 네, 검사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게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고 여기 네. 사진을 보시면요. 그쪽 혈관의 혈류 속도를 봤더니 우리가 보통은 정상을 한 120 네. 정도까지를 보는데 159.6, 160 이 정도로 혈류 속도가 좀 증가돼 계세요. 네. 피가 빨리 흐른다는 올라가 거예요? 있다는 거죠. 네. 그 의미는 뭐냐면 뇌 안의 혈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뇌졸중은 유전은 아니에요. 이건 가족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2번 오시고 지금 대표적인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 중에서 지금 분명한 건 고혈압이 아주 잘 조절되지 않다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식사나 운동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 때문에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야죠. 아니, 지금 사례자분이 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어요? 정말 뇌경색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세요. 네. 협심증도 있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과체중. 네. 그리고 그 혈류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 혈류 속도 측정한 거에서도 혈류 예. 속도가 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음. 혈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는 결국 혈관의 협착 정도가 많이 진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야,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세 번째 이 뭐 이렇게 충격적인 또 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례자분께서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라이브 코드를 공개해 주시죠. 제가 꼽은 얼라이브 코드는 지팡이입니다. 편마비가 온 상태에서 이제 무작정 걷는 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사례자의 걸음걸이를 보면 다리 길이도 좀 좌우가 차이가 나고 다리에 들어가는 힘이 달라서 전반적으로 좀 쩔뚝거리면서 걷는 것처럼 계단은 보여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 쩔뚝쩔뚝하면서 걷는 거하고 지팡이를 짚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쩔뚝쩔뚝 계속 걷게 되면 예. 몸의 비대칭이 심해지게 되고 비대칭 쪽으로 체중이 과해지면서 자세가 틀어지게 되고 이는 이제 이런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고 환자분 균형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지팡이를 사용해서 불편을 조금 보조해 주시면서 균형을 맞추시면서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얼라이브 코드로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한때 혈관 건강이 악화돼 생사를 오고 갔지만 지금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53살 김혜자입니다. 뇌동맥류를 극복한 김혜자 씨입니다. 아직은 서툰 실력이지만 이전엔 몰랐던 운동하는 기쁨을 느낀다는 혜자 씨. 지금은 건강한 그녀지만 사실 오늘이 있기까지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평소 건강 체질이던 혜자 씨. 어느 날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기억을 잃고 말았다는데요. 딸은 그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한다고 합니다. 그날 오셔서 평상시에는 그냥 저희랑 대화하고 그냥 식사하고 이렇게 그냥 잘 지내셨었는데 그날은 오셔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날 있었던 일은 하나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병원을 가자 이래서 그날 병원을 가게 됐어요. 당시 진단은 뇌동맥류.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뇌동맥류라고 하시면서 뇌가 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닌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죠. 가족들 생각나고. 그때 제가 같이 계속 병원에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 뵐 때도 수술하다가 사망할 확률도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 수술 전에도 아빠랑 같이 호응하고서 같이 계셨는데 혹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되게 좀 슬펐어요, 그냥.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들어간 수술. 다행히 경과는 좋았고 혜자 씨는 빠른 속도로 회복해 딸과 함께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뇌동맥류 진단 이후 제2의 삶을 선물 받았다는 혜자 씨. 뇌혈관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제가 뇌동맥류 때 도움을 받았던 초인계 RTG 오메가 3예요. 제가 뇌동맥류 수술 후에 쥐도 자주 나고 기억력도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RTG 오메가 3를 먹은 후부터 기억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혜자 씨의 첫 번째 얼라이브 코드는 뇌동맥류 극복에 도움을 준 바로 초임계 RTG 오메가 3입니다. 혜자 씨의 뇌동맥류 극복에 도움을 준 초임계 RTG 오메가 3. 과연 무엇일까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때 불포화 지방산만 섭취하면 좋은데 아쉽게도 포화 지방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차세대 오메가3인 초임계 RTG 오메가3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으로만 구성된 초임계 RTG 오메가3의 경우에는 체내 흡수율은 물론 또 불포화 지방의 비율을 높여서 포화 지방의 섭취 없이 혈액 속의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이점이 있을 수 있어 오메가3 지방산을 조금 더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초임계 RTG 오메가 3는 기존 세대보다 체내 흡수율을 124%로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논문에 따르면 초임계 RTG 오메가 3 섭취 후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실험 결과 초임계 RTG 오메가3를 주 5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월 1회 섭취한 여성보다 뇌졸중 위험이 58%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혜자 씨의 얼라이브 코드를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요즘 특별한 취미 생활에 푹 빠졌다는 혜자 씨. 바로 노래 부르기랍니다. 일반적인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엔 전문적인 장비가 눈에 띄는데요. 제가 노래를 워낙 좋아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우울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저도 우울증이라는 걸로 병이 더 심해질까 그런 생각에 나 노래를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상의해서 집에서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래서 활기도 되찾고 그러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사랑의 웃다리를 다리를게요. 혜자 씨는 뇌동맥류 수술 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활기를 되찾게 됐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녀의 두 번째 얼라이브 코드입니다. 지금은 노래 강사로도 일하며 수술 전보다 더 왕성한 활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혜자 씨. 건강에 대한 걱정이 유독 커서 남들보다 배로 노력하고 있는 혜자 씨.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고 뇌졸중으로 2번 정도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서 현마비로 치매까지 오셔서 굉장히 가족들하고 힘든 생활을 보내셨는데 저도 혹시 치매가 걸려서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많이 걱정이 됐었죠. 혹여나 뇌혈관 질환이 재발해 가족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더욱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데요. 바로 이 퍼즐도 건강한 습관 중 하나랍니다. 처음 퍼즐을 맞출 때만 해도 헤매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다네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자꾸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기억력 좀 회복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건강은 좋은 습관이 반복돼 완성되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는 혜자 씨입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뇌동맥류 발병 후 인스턴트로 끼니를 챙겼던 과거의 식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개선했다는데요. 채소와 단백질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이 혜자 씨의 세 번째 얼라이브 코드입니다. 현아 밥 먹자. 네. 오, 샤브샤브네. 맛있겠다. 샐러드부터 먹어. 뇌동맥류를 극복한 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혜자 씨. 모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점심이네요. 맛있어. 맛있어? 식이섬유 많아가지고. 건강의 기본은 영양밥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에 매일 신선한 식재료로 요리해서 가족의 건강을 손수 챙기고 있다는데요. 맛있군.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지? 잘 먹었습니다. 또 챙겨 먹을 게 있어. 뭔데? 엄마가 요즘에 챙겨 먹는 건데 너도 엄마 닮아서 혹시라도 혈관 건강에 안 좋을까 봐 엄마가 준비한 거야. 오. 이거는 추임계 알티지 오메가 3라고 하는 건데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잘 챙겨 먹어.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기에 혜자 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딸의 건강도 미리 챙기고 있는 중이라네요. 추임계 알티지 오메가 3를 먹으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혈색도 좋아졌다고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 3.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메가3는 중성지방과 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지방을 녹이고 배출을 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임계 RTG 오메가3의 경우 물에 잘 녹는 친수성의 성질과 기름을 녹이는 친유성,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율은 높여주고 혈액 내 중성지방을 더 잘 녹일 수 있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동맥류 극복 후 건강한 습관으로 혈관 건강을 챙기고 있는 혜자 씨. 그녀의 혈관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전달하는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오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혈류의 속도나 방향성도 괜찮았고 파형도 괜찮았고요. 플라크 같은 안 좋은 물질도 특별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강 상태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처럼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건강하고 혈액도 맑고 하다니까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동맥류 극복에 도움을 준 착한 지방 초임계 RTG 오메가3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은? 기름의 경우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50도 이하에서 낮은 온도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초임계 추출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온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기름이 산패해서 발암 물질을 생성하게 되고요. 오메가3 함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참치를 가열 시 오메가3 성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오메가3라 가정한 다음 먼저 고온으로 추출해봤는데요. 원두 찌꺼기 같은 잔여물이 함께 추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얼음을 넣고 저온으로 추출한 커피는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낮은 온도에서 추출할 경우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소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던 새 주부. 그녀들과 함께 혈관 건강 되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력이 고혈압이 조금 있어서 걱정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세 주부 모두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생혈액 검사를 진행. 세 명의 주부 모두 2주 동안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으면서 하루 30분씩 운동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초임계 RTG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했는데요.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끝나고 3명의 주부 2주간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제가 고지혈증이랑 고혈압 전 단계여서 늘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했는데 초임계 RTG 오메가3를 챙겨 먹고 나서 피로감도 덜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방간도 있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됐었는데요. 초임계 RTG 오메가3를 챙겨 먹고 나서부터 지도 덜 나고 주변 사람들이 안색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김송희 씨는 체중이 감소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붙어있던 적혈구도 14일 만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 남윤희 씨는 중성지방이 개선됐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붙어있던 적혈구도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던 이효진 씨도 혈당이 정상 수치로 안정화되고 중성지방도 긍정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생혈액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비만인 성인이 RTG 오메가3를 8주간 복용한 결과 체중과 허리둘레가 감소한 것을 확인. 또한 65세 노인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치매 발병 위험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초임계 RTG 오메가3. 더 똑똑하게 먹는 법은 무엇일까요? 이 산패도가 잘 관리된 오메가3는 약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암 물질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과 동일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오메가3 산패도 기준이 국내 식약처 기준을 모두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추출한 초임계 추출을 해 순도와 흡수율을 높인 초임계 RTG 오메가3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